수백 조짜리 AI가 왜 우리 집값 하나 못 맞출까? 인공지능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들. 2025년 여름, 나는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앱을 열었다. 앱에는 AI 추천 시세라는 배너가 떠 있었다. 딥러닝 기반, 수십만 건의 실거래 데이터 학습, 오차율 3% 이내, 광고 문구는 자신감이 넘쳤다. 나는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를 클릭했다. AI가 예측한 시세는 실제 최근 거래가보다 1억 2천만 원이 낮았다. 오차율은 약 15%, 3% 이내라는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이 경험은 내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남겼다. 수백조 원이 투자된 인공지능 기술이 왜 우리 동네 집값 하나 제대로 못 맞히는가? 왜 GPT는 셰익스피어의 문체를 완벽하게 흉내내면서도 내년 서울 아파트값이 오를지 내릴지 대답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이 아니다. AI의 본질적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이 기술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물음이다. 요즘 부동산 앱 한번 열어보시면 AI 추천 시세 같은 말 진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딥러닝으로 수십만 건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오차율이 3% 이내다. 이렇게 엄청 자신 있게 광고를 하거든요. 과연 이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이걸 직접 확인해 봤더니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AI가 예측했던 가격이 실제 최근 거래된 가격보다 무려 1억 2천만 원이나 더 낮았던 겁니다. 이걸 오차율로 따져보면 자그마치 15%나 되는 거죠. 광고했던 3%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아니, 셰익스피어 문체까지 기가 막히게 흉내내는 이 똑똑한 인공지능이 대체 왜 우리 동네 아파트 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이렇게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미스터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근데 이거 하나는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AI가 집값을 못 맞추는 게요, AI가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AI의 지능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예측이라는 이 문제 자체의 본질에 있습니다. 인공지능한테는요, 거의 초능력이라고 부를 만한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패턴 인식입니다.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능력인데 이 분야에선 정말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수십만 장의 엑스레이 사진을 쫙 보고 암세포를 찾아낸다거나 산더미처럼 쌓인 법률 문서에서 필요한 판례만 쏙쏙 뽑아내는 일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집값 예측만은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자,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AI가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 그건 바로 문제가 놓인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체스나 바둑 같은 닫힌 세계를 한번 보세요. 규칙은 딱 고정되어 있고 변수도 정해져 있죠. 과거의 기보가 미래의 승리를 위한 아주 좋은 데이터가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같은 열린 세계는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규칙은 수시로 바뀌고 금리, 정부 정책, 사람들 심리 같은 변수는 셀 수도 없이 많죠. 여기서는 과거 데이터가 미래의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일까지 벌어져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예측이 널리 퍼지면 바로 그 예측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진짜로 집값이 올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스스로 현실을 만들어버리는 아주 기묘한 세상인 겁니다. 자, 이제 미스터리를 풀 다음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바로 AI의 유일한 연료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이터에 숨겨진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컴퓨터 과학 분야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들어가는 재료, 즉 데이터가 엉망이면 나오는 결과물도 좋을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죠. 코로나19 팬데믹이 바로 이 쓰레기 데이터 문제와 열린 세계의 예측 불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사례입니다. AI는 과거 데이터를 보고 당연히 시장이 폭락할 거라고 예측했죠. 근데 현실은 어땠나요? 전례 없는 정부 지원금에 재택근무 확산까지 오히려 시장이 폭등해버렸습니다. AI 학습 데이터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던 사건, 이런 걸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이런 갑작스런 사건 앞에서는 AI도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부동산 데이터는요, 그 자체로도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주식처럼 1초 단위로 정확하게 딱딱 기록되는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층이나 수리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심지어는 가격을 일부러 띄우려고 하는 허위 거래까지 섞여 있습니다. 이런 오염된 데이터로는 정확한 예측을 해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자, 지금까지 열린 세계와 데이터의 한계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거의 끝판왕급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AI는 나만 뒤처지면 어쩌지 하는 이 공포, 즉 포모나 강남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같은 믿음을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소득을 넘어서 영원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다거나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그 절박함 같은 것들은 데이터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오직 인간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아주 강력한 변수들이죠. 철학자 존설의 중국어 방이라는 사고 실험이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하지만 엄청나게 두꺼운 규칙책만 보고 완벽한 중국어 답변을 만들어내죠. 겉으로 보기엔 중국어의 대가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AI가 바로 이 방 안의 사람과 똑같습니다. 데이터라는 규칙책으로 정답을 조합할 뿐이지 그 집값에 담긴 누군가의 희망이나 절박함 같은 진짜 의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인간 변수의 정점에는 바로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예상치 못했던 재개발 발표, 이런 결정들은 시장의 판도를 그냥 하루아침에 바꿔놓잖아요. 이건 순수한 경제 데이터가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결과물이라서 그 어떤 AI도 이걸 미리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AI가 왜 집값을 예측하기 어려운지 그 이유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AI, 이거 그냥 쓸모없는 기술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의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AI의 한계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할까? 이 질문을 던져야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AI를 미래를 딱 맞히는 신탁이나 예언자로 보는 게 아니고요. 나를 도와주는 똑똑한 조수나 보조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AI한테 정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AI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거죠. 이제 훨씬 현실적이고 현명한 태도입니다. AI의 진짜 강점인 패턴 인식 능력은 바로 이럴 때 빛을 발휘합니다. 수많은 매물 중에서 중복된 걸 싹 걸러내거나 복잡한 계약서에서 혹시 모를 오류를 찾아내는 일들이요. 비슷한 조건의 집들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이 정도 가격 범위가 합리적입니다 라고 제시해주는 것. 미래의 한 점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AI를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결국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AI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명확하게 이해해서 그 결과물을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능력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AI는 왜 자꾸 실패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애초에 AI에게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라고 말이죠. 어쩌면 문제는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그 기술을 향한 우리의 막연하고 거대한 기대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AI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AI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는 것. 진정한 AI 시대는 바로 그 성찰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수조 원짜리 AI는 우리에게 놀라운 도구를 주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올바르게 쓰는 지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 집값 하나 못 맞히는 AI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AI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돌아볼 일이다. 그 반성에서 진정한 AI 시대의 인간다움이 시작된다.